네, 북한이 이제 ICBM 발사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. 우리 군 일단 알아본다고 했습니다만 심각한 상황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자세한 이야기 양욱 국가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이제 오늘 쏜 것 화성 14형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게 2015년도에 북한이 스스로 공개했던 것과 같은 겁니까? 사실은 같아야 되는데 막상 모양을 비교해보니까 좀 틀려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것은 그 끝쪽 부분이 굉장히 뭉툭한 모양새였는데요. 지금 네. 화면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2015년 열병식 때 화성 14호가 나옵니다. 보시면은 위쪽 부분에 앞쪽 보십시오. 앞쪽 부분이 뭉툭하게 돼 있죠. 예, 뭉툭하게 마치 몽당염처럼 뭉툭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발사된 화성 14형을 보고 있으면은요 앞 끝부분 모양이 좀 틀립니다. 끝부분 모양이 굉장히 지금 저렇게 뭉툭하게 된 게 아니라 뾰족하게 튀어나왔습니다. 보시면은 그렇네요. 중간에 이렇게 약간 또 굴곡이 되어 있죠. 마치 총알처럼. 그렇네요. 우리 총알처럼 소총의 총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지난 5월 14일 화성 12호라는 걸 발사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화성 12호가 1단으로 냈습니다. 그 1단에다가 2단과 탄두를 결합해서 만든 새로운 미사일이더라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일단 이렇게 빨리 북한이 모델을 개조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만 일단 미국을 겨냥했지만 떨어진 건 일본 앞바다였거든요.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그거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일단 이제 발사를 방현 지역에서 했습니다. 방현에서 발사를 하는데 지금 이제 대기권 1000km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저 멀리 나가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은 ICBM이면요, 1200에서 1500km 정도면 충분합니다. 근데 고도가요? 고도가요. 예, 정점 고도가. 근데 일부러 고도를 더 높인 거는 그러니까 더 멀리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우주 공간에서 굉장히 오래 비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그 우주 공간을 따라서 미국이나 이런 데까지 날아가는 거죠. 근데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 내부에서만 할 수 있게 해서 떨궜다. 그러니까 39분이나 갔다. 비행기 타는 시간을 생각하면 굉장히 짧지만 저게 비행기보다 훨씬 빠른 거죠? 예, 보통 ICBM이요. 본토까지 날아가는 시간이 저 정도 걸립니다. 아, 북한서 만약에 미국을 노린다면 39분 만에 가는 겁니까? 그렇죠. 거의 30분 이내에도 갈 수가 있는 거죠. 대기권 따라가 쭉 가속이 붙기 시작하면. 근데 일부러 그런 경로가 아니라 날아가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요. 그러니까 일단은 내부로 떨어지게 그렇게 지금 경로를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네, 하나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. 그러면 미국 본토를 노린다. 사거리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저 정도라면은 제대로 쏘면은 미국 본토까지 가는 거 맞습니까? 아직은 조금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보시면요, 제가 지금 미사일 발사대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입니다. 지금 저 화면대로 좀 한다면요? 되어 있습니다. 날아가려면은요 9,000km 이상 정도가 날아가야 되는데 현재 지금 아직까지 본 데이터로 봤을 때는 한 7,800km 정도까지가 아니겠느냐. 그럼 일단은 치면은 예를 들어서 알라스카라든가 하와이 정도는 충분히 때릴 수 있고, 추가적으로 1000km를 얼마큼 더 날릴 수 있느냐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추가적으로 개발을 더 해야 될 거다.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미사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, 보통 이제 이게 차량에서 발사를 하게 됩니다. 보시면 지금 이게 제가 들고 나온 건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인데요. 이게 미사일이 지금 한 10m 정도 길이가 됩니다. 근데 실제 거리, 실제 모양? 실제 길이가 10m 정도 되는데, 이거는 바퀴도 8개고요. 한쪽이 얘는 4개인데 8개고요. 길이는 20m가량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거의 한 2배 길이가 되는 거죠. 근데 이거를 발사를 해서 쏜다. 근데 발사해서 보통 쏠 때는 어떻게 쏘냐 하면은, 보시면 이렇게 이 안에서 차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보통 쏩니다. 차에서 발사를 하는데 북한은 어떻게 했냐면 이 차를 빼놓고 여기 별도의 발사를 세운 다음에 여기서 쏘겠습니다. 이게 뭐냐 하면은 엔진 추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너무 센 추력 때문에 바로 여기서 발사하면 이 차가 터질 수가 있어요. 그만큼 강력한 엔진을 갖고 본토를 뗄 수 있는 능력까지 지금 왔다.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갈 겁니다. 자, 그러면 좀 궁금한 것이 결국 하늘에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실은 이 탄두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재진입, 이게 중요하잖아요. 양욱 의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? 북한은 그 재진입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? 네, 가지고 있습니다. 이미 지난 화성 12호 발사 때요, 보고 있으면은 그 2100km 정도로 올라갔습니다. 근데 비행을 30분
6분이나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번은 한 700km 정도 더 올라가고 한 9분을 비행을 더한 건데요. 네. 결국 이미 2000km 정도 올라가는 지점에서 네. 대기권에 재진입해서 들어오는 기술은 충분히 보여줬다. 그래서 네. 결국 뭐냐면 사거리를 단을 하나 추가해서 사거리를 좀 더 늘림으로써 ICBM 사거리를 갖게 한 것이고요. 네. 예.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저거는 이제 실제 상황입니다. 예, 실제 애니메이션이 ICBM 이죠. 아닌데 예, 예. 대기권 들어오게 되면 높은 열과 압력이 발생해서 저렇게 기체가 불에 타버리잖아요. 그래서 저걸 타볼 수 있죠. 이기려면 그 단열 기술이 북한이 다 갖고 있지 맞습니다. 않습니까? 이미요 단열 기술은 북한이요 지난 6월 22일에 무수단 발사했을 때요. 네. 그때 1,400km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. 네. 버텼습니다.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화성 12호 발사했을 때는 네. 2,100km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. 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CBM의 정점 고도는요. 네. 그 2,200에서 1,500이에요. 그 이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네. 버티는 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거죠. 네. 근데 그 또 하나는 이제 열도 견뎌야 되지만 대기권 들어올 때 공격의 마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. 핵 기폭 장치 같은 거 예민한데 네, 맞습니다. 그 완충 기술도 있는 겁니까? 완충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북한이 검증한 바는 없습니다. 네. 검증한 바는 없지만은 이미 저 정도 단계까지 갔을 때는 충분히 그것을 동시에 진행했을 가능성 100% 염두에 둬야 되고요. 그다음에 특히 재진입할 때 그 포스트 부스트 비키라고 그래서 후 추진제가 있습니다. 네. 한두 끝에 또 이렇게 조그만 로켓을 다는데요. 그 기술까지 다 갖춰졌다고 한다면 이미 상당 부분 와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검증까지 못했습니다만 양욱 수석위원은 이제 그런 것까지 추정을 해주셨는데 하나둘씩 이제 한미 군 당국의 공동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네요. 걱정스러운 상황 오늘 오전에 생겼다는 것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. 양욱 수석위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